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릴까.変化しました。大きく飛んだ炎鵬、うまく手繰る。おっと左を差した。肩透かし炎鵬の勝ち。差しに行く。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나라 가야 카라연합TV의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해를 따라 걷는 카라인의 발자국 그 두 번째 얘기 탱그리칸 당군 아사달 당군 조선과 관련되는 해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전문 언어학자인 최춘태 박사의 고조선 그분의 말에 따르면 카라사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시청해보고 번역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각구름 가라를 의미를 담아 한자로 표현하면 한, 즉 밝을 한이라고 한다. 한의 각구름이 가라라고 한다. 각구름이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어에서는 하늘 훈음으로 가라라고 읽는다고 한다. 가라는 본래 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 일자도 가라라고 읽는다. 가라의 뜻은 빛, 밝음, 태양, 공 모양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가라, 갈, 알로 변천했다. 알은 해를 의미한다. 태양의 각구름이 가라인데 이것이 어두 K의 마차르마로 H가 되니 하라가 되었고 오늘날 하루가 되었다. 중세 국어의 하라는 어말 아레아가 탈락하여 할이 되고 또 할의 받침 리을이 아이 브레이킹 현상으로 반모음 이가 되면서 해가 되었다. 그 후 아레아는 아로 변천하여 하이가 되었고 이것이 단순 모음화에서 오늘날 해가 되었다고 한다. 자, 영상 내용은 이렇고요. 그 핵심 내용은 해가 뜨는 나라 가야, 카라가 그 자체로 해의 땅이라는 의미다. 그런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고 그리고 고조선의 그 조선이라는 명칭도 자기들은 카라사르라고 불렀다. 짧게 축약한 게 카사르이고 나중에 이게 카라다. 즉 가야는 다시 말해 카라는 해가 뜨는 땅, 해의 땅이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와 매치되는 최춘태 박사의 언어학 내용을 고대사 TV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바로 최춘태 박사의 주장은 바로 당군 조선과 관련되는 당군 아사달과 관계되는 내용의 해의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음으로 태조 야유라보기 거란의 시조죠. 거란의 태조 야유라보기의 탄생 신화인데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해가 품으로 떨어지는 것을 꿈을 꾸고 임신했으며 태조를 낳았다. 이 거란이라는 나라가 서기 전에 존재했던 고구려의 그 시조 동명성왕에 대한 그 탄생설화도 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다시 한번 소개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해가 비추어 유화가 몸을 끌어당겨 피하였으나 햇빛이 또 따라와 비쳤다. 그로 임신하여 알 하나를 낳았고 산의 아이가 태어났다. 그것이 주몽이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해에 대한 동경이 탄생 신화에 이렇게 거란과 고구려 그리고 부여에도 똑같이 해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존재한다.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 해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바로 부여와 고구려로 연결되고 그 전에 당군조선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소개했는데요. 그러면 당군조선이라고 할 만한 역사적인 사실은 역사서에 뭐가 있을까? 물론 우리의 삼국유사에도 그런 내용이 당군이 기원전 2333년에 아사달의 나라를 세웠다.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 즉 아사달이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유라시아 초원에서 제국이라고 부를 만한 확실한 신화가 아닌 사실은 흉노제국입니다. 흉노제국은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89년 사이에 존재했던 세력인데요. 주로 한나라의 투쟁 과정에서 멸망해 갑니다. 그런데 기원전 89년은
한국인의 역사에서 존재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우리의 역사에 출현하는 시기보다 약간 한두 세대 앞선 시기에 흉노가 사라져 갑니다. 즉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에 있어서 강력한 세력이었던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흉노 제국이 농경지대의 강력한 제국, 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 가고 그 과정에서 바레만 지역에 있었던 위만조선도 몰락에 갔다. 위만조선이 여기 보면은 위만조선이 BC 108년에 멸망하죠. 그러니까 흉노 제국이 한나라의 공격을 받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 그리고 흉노를 완전히 척결하기 전에 좀 앞선 시기, 기원전 2세기 말 BC 108년에 위만조선을 먼저 멸망시키고 한무제가 흉노를, 북방의 흉노를 서쪽으로 동쪽으로 흩어뜨려서 멸망시켰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BC 4세기부터 BC 89년까지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인데 특히 이 3세기에서 4세기, BC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진나라가 통일하고 한 제국으로 정치적인 세력 재편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빅뱅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빅뱅 과정에 그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흉노 제국이 멸망하면서 힘의 공백이 유라시아 초원과 만주 일대에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국제정치적으로 힘의 공백이 발생하면 그 비어있는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힘이 밀고 들어오지요. 그래서 남방의 한 제국의 그 세력에 대해서 맞서서 만주 지역 북부에서 세력을 확장해 오고 있었던 부여 세력이 바로 이게 거기에 맞닥뜨려서 전쟁이 터지는데 그것이 바로 한과 졸범부의 고두막한의 대결이 여기 요화 지역에서 대회전이 펼쳐지고 여기서 부여 고두막한이 승리하게 됨으로써 한나라의 요동과 만주에 대한 확장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BC 108년에 위만조선이 붕괴하죠. 그러니까 한나라와 고두막한의 대결은 위만조선이 붕괴한 이후에 이 동북방의 세력이 그걸 막아선 요하 하구에서 막아선 전쟁이었다. 그리고 위만조선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무제의 침공은 조선 지역은 우리가 아는 여기를 조선 지역으로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아는데 그 당시에 조선 지역은 사실은 여기 요소 지역에서 베이징 그리고 산동반도에 이르는 이 바레만 지역의 바닷가 이쪽이 주로 위만조선이랄지 연나라와 관련되는 세력들이 존재했던 곳입니다. 위만도 사실은 한나라에서 도망쳐와서 기준 그 전에 조선을 그걸 기자조선의 후예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요. 그걸 멸망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한 정권이죠. 위만 정권이. 그 위만조선이 여튼 흉노 제국이 붕괴되고 고조선이 붕괴되면서 위만조선이 붕괴되면서 그 정치적 패배자들이 분산되면서 만주와 한반도에 실질적인 고대 국가가 들어서게 된다. 그것이 BC 4세기에서 기원 전후에 발생했던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변동이며 국제정세의 변화이다. 당군 아사달, 당군 조선과 관련되는 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사달, 조선은 원래 종족명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이다. 그 지역은 주로 바레만을 배경으로 요녕성, 그 아래쪽에 베이징, 그리고 산동 지역을 아우르는 고대의 지역 이름, 이 지역을 주로 조선이라 불렀다. 어떤 종족명이 아니고 이건 지역 명칭이다. 그래서 그 지역이 누가 지배자로서 들어가느냐. 그 지역에 들어가면은 알타이 유목민, 즉 흉노나 선비 계통의 세력이 들어가면은 알타이 유목민 지역 세력이 들어가서 즉 흉노나 선비 세력이 들어가서 그쪽을 장악하게 되면은 탱칸 당군 조선이 되는 것이고요. 산동반도의 동이족 또는 중국의 하와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상나라 멸망 이후에 기자조선, 거기도 조선이라 부르듯이 그 누구든 간에 그 지역의 지배자로 등장하면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게 되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땅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즉 지역은 그 지역이 조선 지역, 아사달 지역, 해가 뜨는 동쪽의 바닷가니까 라는 지역명으로서 계속 불렸는데 그 지역이 유목민, 즉 유목민이 등장해서 지배하면은 그게 당군 조선이 되는 거고 또는 산동반도 지역에 또는
하족이 그 지역에 진출해서 지배를 하게 되면은 아마 한국인들은 그걸 기자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당군 아사달 세력은 거기로부터 부여가 나오는 거, 그래서 고구려, 백제, 가야가 모두 나오는데 이 세력이 660년과 668년에 그 이전에 또 가야도 망했죠. 신라한테. 신라가 당을 끌어들여서 모두 붕괴시키고 멸망시킨 결과 그 자녀 세력이 일본에 정착하여 그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여 오늘날에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당군조선과 부여와 관련되는 문화유산을 자기들의 전통 문화로서 실제로 현재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스모, 그 다음에 일본 쇼끼라고, 니폰 쇼끼라고 일본 장기.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스모라고 알려진 일본 씨름. 그런 것들이 당군조선, 부여, 고구려와 관련되는 문화유산이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 문화가 고려 때까지는 존재했는데 유교 성리학 사대주의로 국시를 삼았던 조선에 와서는 모두 사라지거나 단순화되어서 오늘날의 택견이랄지 한국 씨름으로 모양이 바뀌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래 모양은 일본 수모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본 주제는 해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세력의 역사적인 뿌리와 관계되는 부여와 관련돼서 또는 당군조선 후예인 거란과 관련돼서 해와 관련되는 스토리텔링의 얘기는 고주몽, 야유라보기 신화, 그리고 고조선의 원래 명칭이 카라사르였다. 카라는 해라는 뜻이었다. 당군 아사달과 관련되는 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마치겠습니다.